황기찬 씨, 이 집 주인 바뀌었는데 아직 어머님께 소식 못 들으셨나 봐요? 싸늘하고 침착한 강재인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황기찬은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 가득했던 달콤한 상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재인이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자신이 던져준 작은 실마리 덕분에 어머니를 찾았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강재인은 고마움은커녕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재인아, 어머니 찾았다며. 내가 도와준 거 알지? 그런데 이게 내 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강재인이 자신을 시험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뭉치를 들어 황기찬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황기찬 씨.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당신 어머니께서 제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소유입니다.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기 전에 내 집에서 썩 나가주시죠. 서류에는 선명하게 소유자 강재인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모든 것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며칠 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한 남자, 정호성의 치밀한 계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적한 오후였습니다. 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 앞에는 눈부신 꽃다발을 든 정호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오성씨? 여기는 무슨 일로? 노숙자의 얼굴이 사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호성은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보고 싶어서 왔죠. 어머나 오성씨. 며칠 전에는 YL그룹의 강미란 상무가 여자친구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남의 것을 탐해 지금의 부를 잃었지만 자신을 향한 남자의 순수한 애정 공세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호성은 그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강미란 상무와는 헤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누님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려고 찾아온 거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누님. 정호성이 준비해온 꽃다발을 정중하게 내밀자 노숙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인생에 드디어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가족들에게 모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집에 들어오면 안 돼. 알겠지? 특히 너 기찬이. 절대 얼씬도 하지 마라. 심지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 황기만까지 비싼 호텔로 보내버린 후 노숙자는 완벽하게 정호성과의 둘만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호성의 계획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고급 와인이 몇 잔 오가자 정호성은 본격적인 연기의 다음 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오성씨, 이 좋은 날에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노숙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호성은 기다렸다는 듯 마지못해 입을 여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게 사실 누님, 제가 투자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아들 기찬이가 회장으로 있는 YL그룹에 투자할 정도면 엄청 크게 사업하시는 거죠. 제가 아주 잘 알죠. 노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호성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YL그룹에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자금이 있는데 현재 다른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당장 현금 유통이 막혀서 눈앞에서 큰 기회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 순간 노숙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잘생긴 연하의 남자를 보며 모성애와 함께 이 남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는 계산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아니, 오성 씨.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이 누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요. 얼마면 돼요? 정호성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 정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100억. 노숙자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눈앞의 사랑과 미래에 더 큰 부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정호성이 YL그룹에도 투자하는 거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사기를 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김도윤의 집 보험금을 몰래 가로채 지금의 부를 이룬 그녀였기에 돈의 흐름과 기회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성 씨. 제가 이 누님이 도와드릴게요. 노숙자는 이미 이 궁궐 같은 저택을 강재인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저택과 몰래 사들인 땅을 담보로 잡혀 현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정호성과 결혼하면 부부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오히려 자신의 통 큰 배포를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식간에 100억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마련한 그녀가 계좌이체를 하려는 순간 정호성이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누님, 계좌이체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정도 되는 자금 흐름은 금융감독원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 쇠고랑 찰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사과 박스 10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정호성의 당당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노숙자는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철두철미함에 더욱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사람을 불러 현금 100억을 사과 박스 10개에 나누어 담도록 지시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돕는다는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흠뻑 젖은 채 말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된 완벽한 연극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숙자는 그런 정호성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황기찬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형사의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자영 씨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강세리와 홍만수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숙자로부터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뜬금없는 전화를 받아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강재인을 다시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최자영의 행방을 이용해 강재인의 환심을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홍만수 그 개자식은 당장 잡아서 구속시켜버려. 그리고 최자영이 있는 곳 위치,
나한테 전송해. 황기찬의 머릿속에서 비열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강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범인 강세리를 배신하고 최자영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면 강재인은 자신에게 고마워하며 다시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 이거야. 이렇게 하면 재인이가 내게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소심하고 비열한 성격의 황기찬은 만에 하나 이 사실을 강세리에게 들킬 경우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아주 작은 실마리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황기찬은 최자영이 갇혀있는 낡은 창고 건물을 멀리서 사진으로 찍어 주소도 없이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시각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재인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도윤 씨 모르는 번호로 웬 건물 사진이 전송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도윤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혹시 여기가 재인 씨 어머니께서 갇혀 계신 곳이 아닐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심하게 사진 한 장만 보낸 걸까요? 알려주려면 확실하게 다 알려주던가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을 차분하게 진정시켰습니다. 보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봐야죠. 제가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김도윤은 그 순간부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만을 단서로 대한민국이라는 넓은 땅을 인터넷 속 사진을 통하여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비슷한 건물들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고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저렇게까지 헌신하는 남자의 모습에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괜찮습니다. 재인 씨 어머님은 제게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꼭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김도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인 씨 찾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강재인과 김도윤은 그렇게 한 공간에서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황기찬의 비겁한 계산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김도윤이 추려놓은 몇 군데의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허탕이었지만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강재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긴 것 같아요, 재인 씨. 기운이 이상해요. 정말요? 엄마가 정말 여기 계실까요? 강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낡은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인아, 재인아. 엄마. 강재인이 소리치자마자 김도윤은 재빨리 굳게 닫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밧줄에 묶인 채 지쳐있던 최자영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어머니 최자영을 끌어안고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괜찮다, 재인아. 너가 올 줄 알았어.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김도윤은 그런 모녀의 재회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거대한 복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강재인은 정호성을 만났습니다. 정호성은 사과박스에 담겨있던 현금 100억으로 노숙자의 저택과 땅을 담보로 잡았던 대부업체를
인수해버렸고 그 결과 노숙자는 100억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호성은 그 집의 등기 서류를 강재인에게 건넸습니다. 원래 강재인 씨의 아버님 집이었으니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강재인은 서류를 받아들고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복수는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자신을 찾아 집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공을 치아받고 싶어 안달이나 있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강재인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황기찬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부엌에서 걸어 나오는 강재인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강재인의 첫마디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황기찬 씨, 이 집 주인 바뀌었는데 아직 어머님께 소식 못 들으셨나 봐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황기찬은 서둘러 어머니 노숙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우리 집이 강재인한테 넘어갔냐고요? 수화기 너머로 노숙자의 절규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찬아, 나 사기당했다. 정호성 그놈한테 내가 속았어. 집뿐만 아니라 내 땅이랑 전 재산을 전부 사기당했다고. 뭐라고요? 그럼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보험금으로 불린 재산을 어떻게 신고를 해? 그리고 현금으로 다 줘서 증거도 하나 없단 말이야. 기찬아, 나 이제 어떡하니?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들이 정호성과 강재인의 거대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일부러 우리 엄마를 속인 거야? 속였다고요? 당신네 어머니가 먼저 남의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았나요? 이제야 그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황기찬 씨, 당신 어머니는 이제 정말로 이름처럼 노숙자가 되셨네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생색을 내기 위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런 식으로 복수할 수는 없는 거야. 복수? 황기찬 씨, 아직 내 복수는 시작도 안 했어. 황기찬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눈앞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뿜어내는 강재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파멸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니까. 강재인의 단호한 마지막 말에 황기찬은 비틀거리며 자신이 주인이라고 믿었던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생색을 내려왔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처절하고도 완벽한 몰락의 하루였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던 황기찬과 노숙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비열한 계산으로 사랑을 얻으려 했던 황기찬은 도리어 사랑하는 두 사람의 조력자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린 노숙자는 진정한 복수의 서막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의 차가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